네, 안녕하세요. 지금 태형건설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어서 워커out이냐, 뭐, 업종 관리를 들어가느냐,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형건설 관련해서 이게 SBS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짤막하게 법인의 어떤 그 유한 책임이라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한 책임을 진다고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태형건설은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이 태형건설을 현재 윤 회장님 창업주의 아들 쪽이 계속 대를 이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회사인데 199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이 회사가 뭔가 이제 사업을 벌이려고 해요. 이 회사에 쌓인 돈을 본인들이 가져가자니 이게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나라 또 워낙 소득세 높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의 돈을 유보한 채 있다가 1990년에 당시에 우리나라 KBS랑 MBC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민영 방송을 선정을 하는데 이때 태영건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설립자본금 500원으로 뭐 31개사를 주최자로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회사가 태영건설이니까 태영건설이 500억을 출자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영건설이 500억을 출자해서 SBS라는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가 이제 운영이 잘 되죠. 잘 돼서 상장을 해서 주식이 희석되고 이뭐 62%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이 태영건설이라는 회사 밑에 있잖아요. 즉 이 회장님 쪽에 방송사에 대한 애착이 큰데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태영건설을 통해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이제 인적 분할 해가지고 지주사 세우는 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이렇게 회사를 분할을 하고요. SBS가 지주사로 갑니다. 그리고 이때 자사주가 이제 부활을 하면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회사를 재편을 합니다. 합법이에요, 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구조를 그리면은 회장님 일가가 38%의 TY홀딩스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TY홀딩스가 태영건설을 또 SBS를 각각 보유하게 됩니다. 이 62%였는데 회사 주식 뭐 늘리고 뭐 교환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분이 줄었지만 36%면은 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태형건설과 SBS를 분리를 했습니다. 홀 지주사 밑으로. 근데 지금 태형건설이 자본금이 200억밖에 안 되는데 부채가 9조예요. 그러면은 자본금이 200억 부채 구조를 극단적으로 뭐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부채 구조를 9조 원을 갚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 회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고 뭐 회사가 문제고 뭐 하청업체도 문제고 우리나라 경제에 어쨌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200억을 포기를 하느냐 구조를 갚느냐 이거는 이제 이 경영진 분들이 회장님이 잘 판단을 하시겠죠. 반면 SBS는 자본금이 928억이고요. 잘 돌아갑니다. 지금도 이익을 내고 있겠죠. 그리고 워낙 회장님 쪽 이 가족분들이 이쪽 SBS에 애착이 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TY홀딩스와 SBS는 냅두더라도 이거는 포기 못 한다는 거죠. 태형건설이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절대 여기는 어떤 담보로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들이 이제 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SBS를 팔던지 지주사를 내놓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주사도 안 내놓고 SBS도 안 내놓고 그냥 태형건설만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안 좋다 보니까 태형건설에 어떤 숨어 있던 우발 채무가 계속 이제 나오고 그래서 채무가 뭐 지금 9조 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배 구조를 보면은 TY홀딩스 지주사는 안 내놨죠. 그리고 이 회사가 여러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안 내놨죠. 담보도조차 안 잡았습니다. 태영건설은 지금 많이 위태롭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팔아서 이 회사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다른 계열사들 팔아서 이 회사 직접 지원을 한 줄 알았더니 직접 지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본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전에 우리
허재 감독님이 대표로 있었던 농구단이 있었는데 이 농구단이 자본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이란 거는 회사가 잘못됐을 때 주주들이 지는 책임의 한도액인데 농구단이 뭐 없어졌죠. 퇴출됐죠. 하지만 어, 자본금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만 날렸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100만 원만 날리고 도덕적인 책임은 욕은 먹겠죠. 하지만 이게 자본금 100만 원 날리고 나면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만 묻는 거고요. LIG 예전에 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 이상의 돈을 어떻게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LIG 건설의 부실을 대주주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LIG 손해보험이라는 회사를 팔았죠. 그래서 LIG 손해보험이 KB 손해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본금이란 거는 대주주가 회사가 잘못됐을 때 책임져야 될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TY 홀딩스도 안 내놨고요. SBS 미디어 홀딩스, SBS 이 방송국도 안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태형건설이 어떻게 해서 부채가 9조 원이나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게 건설회사가 사업장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 해가지고 특수목적 법인들을 세워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연대보증을 사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생기는 이 부채가 계속 연대보증으로 해서 이 태형건설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건데 문제는 태형건설과 TY홀딩스 사이는 연대보증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이 없고 몇 개 연대보증이 있었던 것도 지금 우선 상환을 했죠. 그러니까 계열사를 팔아서 이 계열사 판단으로 태형건설을 살린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이쪽 분들 말씀에 의하면은 연대보증을 끊어야 홀딩스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더 잘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문제로 연대보증이 세어서 연대보증이 있기 때문에 태형건설은 부실화가 되었는데 지금 지주사는 연대보증이 없고 자본금만큼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즉 그럴 리는 없겠지만 TY홀딩스가 태형건설을 포기한다 하면은 자본금 200억을 그냥 놓는 거죠. 날리는 거죠. 대신 부채 9조 원을 갚을 의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워크아웃을 들어간 거고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채권단은 뭔가를 내놔라. TY홀딩스나 SBS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태양건설이 망해도 방송사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이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태양건설이 여기 연대보증을 섰던 몇 개 회사 중에 김해대동 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라는 이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여기 2019년도에 2,565억 원 규모의 이 물 1산업단지에 시공사로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게 지금 이 사업 계획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앞장에 나오는데 자본금이 50억인데 건설 출자자가 이제 30% 지분을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자본금이 50억인데 태양건설이 책임 준공을 해야 되고요. 4천억 이상을 조달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2,565억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자본금 50억이면은 나머지 2,500억 정도가 부채인데 이거를 태양건설이 다 부채로 땡겨왔고 책임 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부실들이 16개라고 했는데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고 이 많은 회사들의 자회사들의 부실이 연대보증으로 올라간 거죠. 반면 태양건설의 부실이 TY홀딩스와는 연결이 지금은 뭐 끊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슈카님의 어제 방송을 보면서 이분이 또 부연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 슈카님 방송 나오면은, 유튜브 나오면 꼭 보세요. 여기 보면은 계열사들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태형건설 돈을 넣은 게 아니고, TY 홀딩스의 영구채에 들어갑니다. 그 영구채라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회사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연구체를 처음으로 발행한 회사가 두산인프라코어인데 두산인프라코어가 돈이 없어서
미국의 밥켓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돈을 빌리려고 하니 은행에서 돈 더 이상 빌려주지도 않고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회사채를 5천억을 하려고 했더니 회사채 5천억 발행하면은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죠.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한 게 영구채라는 거를 발행했어요. 영구채는 뭐냐면은 채권인데 영원히 가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게 부채가 아니고 자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하면은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죠. 분자가 커지니까. 근데 영구채를 발행하면은 채권인데 분모가 더 커져서 부채 비율이 개선돼요. 그래서 영구채에 대한 뭐 조건이 이렇게 있고요. 영구채를 발행하면은 회사가 자본이 튼튼해지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회사가 부채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TY 홀딩스의 영구채 샀다고 했잖아요. 태형건설을 사야 되는데 태형건설에 영구채를 넣어야 되는데 TY 홀딩스를 넣어서 이거는 사실상 채권단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의심스럽게 보는 거죠. 워크아웃을 그래서 포기하고 법정 관리, 워크아웃일 때는 그나마 뭐 협력업체 주도산 뭐 이런 거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법정 관리로 가면은 협력업체들, 하청업체들이 다 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은 태형건설을 버리고 SBS만 가져가겠다고 보일 수가 있는 거죠. TY홀딩스 영구채로 이제 오히려 회사를 더 재무 구조를 튼실하게 했고요. 여기는 지금 담보로 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태형건설이 부채가 9조 원인데 자본금 200억 뭐 포기하고 뭐 그럴 리는 없다고 보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SBS는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태형 입장에서는 어쨌든 9조 원의 빚을 갚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패권단은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